최근 한 60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치는 사고를 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이 또다시 갈리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스쿨존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죠. 교통사고가 네네. 났고요.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우선 이 사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판결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 5월 13일 날 오후 한 5시경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네. 그 승용차 운전자가 자전거 타고 이면도로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했고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져서 어린이가 전치 팔뼈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사고에서 재판부 판결은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또 자전거 속도도 다소 빨라서 운전자로서는 사고 막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판신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운전자에게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종국적으로는 판결을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인데 한계가 있지만 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입니다. 네. 이면도로는 보행자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하는 게 다소 어려워도 운전자 과실 기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설명 그리고 판결 요지를 보면 우선 판사도 운전자가 이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이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화물차가 정차돼 있어서 시야를 가렸고요. 자전거도 좀 빠른 속도로 왔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네네. 그러면 결과론이긴 하겠지만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운전자는 어떻게 했었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라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상황에 피하는 거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운전하더라도 못 피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이면도로이고 보행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한 속도만 지켜서 안 됩니다. 제한 속도는 30km. 이것은 어기면 불법 행위인 것이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네. 더욱 소형 운전했어야 되고 시속 10에서 한 20km 진행했어야 되고 또 운전할 때 이와 같은 경우라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시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문으로 기준으로 300m입니다. 길어봐야 600m입니다. 1, 2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하. 더 천천히 갔어야 하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있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상당히 논란이 큰데요.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벌금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은 1,000만 원이다. 네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벌금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면 과다하다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번 사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민식이법이 적용된 건 맞습니다. 먼저 법의 형량을 본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민식이법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와 같이 처벌 형량이 더 높은 건 맞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어린이보다는 적다고 봐서 징역형은 선택 안 했고 벌금형 선택했던 것이고 벌금 액수도 500에서 3천만 원인데 하한인 1,000만 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사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고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에게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한쪽으로 치우친 법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교통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쪽으로 치우친 법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하고 운전자 불편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당사자를 본다면 어린이하고 운전자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사고를 방지한다.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라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렇다면 운전자에게만 그 책임을 온전히 지우는 것보다 어린이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네. 교통안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고 고치고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만 어떤 치중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이 만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네. 민식이법이 어떤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 또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불법 주정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어린이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부모에서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모든 부분이 다 아우러져서 같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방지하는데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민식이법이 스쿨존 사고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났다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지어진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도 안 되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전보다도 민식이법이 어떤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더 부과시키는 건 절대 없습니다. 형량만 가중시켰을 뿐이지. 그런데 민식이법 때문에 처벌이 높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민식이법 형량을 고려해가지고 수사에 더 신중합니다. 또 운전자들 불만도 많으니까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있는데 도리어 억울한 운전자 발생 건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군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